마나마, 살라마, 태권도 사범 정나훈입니다. 현재 저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우리 함께 모여서 태권도를 훈련하는 건데요. 현재 코로나19 봉쇄로 인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룰 태권도는 태권도의 기본입니다. 앞서서 댓글로 태권도의 기본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알려주신 태권도 사범들이 계셔서 먼저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그뿐 아니라도 태권도를 정말 오래 배울수록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온 부분들이 태권도의 기본입니다. 기본 손 동작이라든가 기본 발차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태권도인으로서 좀 더 알고 우리가 태권도 교육할 때나 이런 부분 다양한 태권도 관련된 많은 분야들에서 우리가 함께 알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태권도의 기본 자체가 태권도를 훈련할수록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요. 먼저 태권도의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도의 종류가 구분될 수가 있는데 일반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 사범님들이 태권도 하시는 분들이 태권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 지어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불이익을 당할 뻔한 적이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국기원에서는 태권도를 구분 지을 때 총 4가지로 구분 지고 있거든요. 바로 태권도의 기본, 태권도 겨루기, 태권도 품새, 태권도 격파입니다. 상세하게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누군가에게 태권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쉽고 이해가 빠르게 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태권도의 기본은 다음에 이제 나누게 될 태권도의 부분들에 대한 뿌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의 겨루기인데요. 태권도 겨루기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계적으로 보급이 가장 많이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올림픽을 보고 태권도를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태권도를 이야기할 때 태권도의 겨루기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태권도 겨루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이제 함께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태권도의 품새죠. 품새는 태권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면 한 띠부터 우리가 다음 띠를 따는 벨트 테스트를 볼 때도 승자 심사를 볼 때도 우리가 함께 꼭 체크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은 태권도의 격파입니다. 태권도의 격파는 태권도의 기본에 나오는 기본 발차기들이나 기본 손동작들 응용을 해서 격파물을 통해서 힘이나 표현력들을 표현하는 것들 대중들에게 우리의 기술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화려하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태권도 학과로 공부하면은 학교에서는 총 3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전문 선수들을 훈련하고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태권도 겨루기, 태권도 품새 여기까지는 동일한데요. 마지막에 태권도 시범입니다. 앞서 국교에서 구분했던 4가지 분류에서는 태권도의 격파였는데요. 학교에서 이제 전문 선수로 훈련시키는 팀들 중에는 태권도 시범이 포함이 됩니다. 격파와 시범 단어가 다르듯이 이 단어들이 표현하고 함축하고 있는 내용들도 분명한 차이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태권도의 격파나 시범에 대해서 다룰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훈련하고 계신지 제가 알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정해야 될 거는 이렇게 수정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거는 어떻게 보완하세요라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현재 동영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이제 저희가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알고 싶으신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꼭 알려주셔야 제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다음 동영상을 만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설명을 드릴 때 제가 기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이번 마다가스카르
대사배 태권도 대회에서 심사한 동영상들입니다. 그 동영상들에서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연습해 주세요라고 접근을 할 건데요. 그 동영상들에서 잘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들을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채점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채점 요인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대사배 참가를 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참가를 하시지 못하셨을지라도 태권도 연습할 때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태권도의 인사입니다. 인사법을 보았을 때 동영상들에서는 가장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는 인사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는 시선을 끝까지 정면을 보고 인사를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되게 된 원인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태권도 협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권도 협회가 마다가스카르 태권도 협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세계적으로 태권도 협회를 두 종류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태권도 협회가 두 종류뿐만 아니라 다른 태권도 협회들도 있지만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한 협회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WT이고요. 하나는 ITF입니다. WT는 전의 명칭이 WTF였는데 이름을 변경해서 지금은 WT가 되었고요. 저는 지금 WT의 방법으로 이제 태권도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태권도가 어느 쪽인지 분명히 알고 훈련하시는 게 아무래도 확실히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도복부터 그리고 제가 설명해드린 모든 태권도 부분들은 WT를 따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WT의 경우에는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방식이고요. ITF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시선을 정면을 보고 하는 인사법입니다. 보여드리면 차례 자세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인사법인데요. 옆으로 보실 때도 고개를 숙여 있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고요. ITF의 경우에는 양손을 이렇게 들고 시선을 끝까지 정면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게 ITF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WT의 방식을 따라서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해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WT에서 진행되는 모든 시합장에서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하는 인사법을 많이 보실 거예요. 고개를 앞으로 들고 하는 인사는 WT 시합장에서는 볼 수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만약에 WT 관련 대회에 참가하실 때 인사하실 때는 고개를 숙이는 방금 같이 보여드린 인사법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법을 왜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거는 한국의 문화와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인사를 할 때 태권도 선배들에게도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것을 항상 중요시 여겼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이 시작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면서도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것이 보급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예의로 존중의 의미로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주는 것을 따라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태권도의 기본은 차렷 자세에서 준비, 준서기, 그리고 주먹 찌르기, 아래 맞기, 몸통 맞기, 얼굴 맞기가 있습니다. 차렷 자세는 섰을 때 발을 붙이고 주먹을 쥐고 서주시는 자세고요. 이 주먹을 쥐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보통 어린 학생들이 주먹 쥐는 방법을 잘 몰라서 엄지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주먹을 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원님들께서 만약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저의 경우에는 제가 어릴 때 태권도 사원님께서 주먹 쥐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주먹 쥐는 방법,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여기서 하나, 둘, 셋, 태권도! 이렇게 저는 주먹 쥐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다가스카르에서도 어린 학생들에게나 이런 주먹 쥐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에게 이렇게 주먹을 쥐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둘, 셋이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쥐었을 때 이 손목이 꺾이지 않게 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태권도의 기술 중에 이렇게 박탕손 턱치기처럼 손목을 꺾어야 되는 기술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술들이 손목을 꺾지 않고 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연습해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주먹 찌르기 할 때 이렇게 이 정권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손목이 꺾여 있는 상태라면 이렇게 정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이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꺾여 있으면 이대로 이렇게 꺾일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손목을 확실히 펴주는 것을 집중하셔서 이렇게 분명하게 정권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렷 자세에서 준비하실 때는 왼발을 움직여 주시는데요. 보통 여기서 오른발과 왼발 사이의 간격을 한 족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발의 길이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센치라고 말하지 않고 한 족장 움직여서 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어깨 넓이라고 말합니다. 내 어깨 넓이만큼 발을 벌린 넓이인 건데요. 이 상태에서 손을 펴고 띠 앞에서부터 명치까지 손을 피 상태로 올려주시고 명치 앞에서 주먹을 쥐고 틀어서 내립니다. 팔꿈치는 쫙 피지도 굽히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띠 앞에 양손이 오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춤서기 쓰실 때는 동일하게 왼발 움직여 주십니다. 지금 준비 자세가 한 족장이었다면 주춤서기는 두 족장에서 두 족장 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틀어서 하나, 둘 이 정도가 됩니다. 근데 바로 옮기실 때에도 이 발끝이 같은 선 위에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매트 위에 서 있는데 이 매트를 보면은 딱 그 라인이 보기 편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매트 위에서 서서 연습하시는 게 좋은데, 매트가 없으실 경우에는 바닥에 문양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 길이를 가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트 하나라고 쳤을 때는 보통 저와 같이 매트의 3분의 2 반절이 넘어요. 3분의 2 정도, 여기서 뭐 오른발 끝을 쓰면 3분의 2 정도, 3분의 2에서 더 초과되는 이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춤서기 했을 때에는 한 손은 보조선, 한 손은 펴주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자세는 주먹 지르기 자세인데, 주먹 지르기 자세에서 주먹을 지를 때 한 손은 당겨주는 힘, 한 손은 질러주는 힘, 이 힘으로 주먹 지르기를 하게 되는데, 선수들의 경우에는 어깨나 허리 이렇게 전신을 사용해주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함께 훈련하고 더 어떻게 이 동작을 표현하고 보여줄 것에 대해서 훈련하게 되지만, 저희는 지금 태권도의 기본을 훈련하는 만큼 다른 것보다 이제 손 자체만을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손은 이곳에서, 한 손은 펴진 상태에서 주먹을 지를 건데요. 먼저 연습하실 때에는 주먹을 천천히 지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지른다는 것은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처음부터 지르기를 이렇게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손을 천천히 움직여서 내 양손이 같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먼저 연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미우드가. 근데 이제 손을 트는 것은 끝에 가서 이렇게 틀어줍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끝에 가서 이렇게 틀어주는데요. 틀어주는 타이밍을 끝에서 틀어주는 이유는 틀고 밀면 이렇게 정확하게 멈추지 않고 튕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끝에서 딱 멈추고 싶은 부분에서 잡아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틀어주면서 주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함께 동시에 틀어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품새를 표현하는 학생들이 걸어다니면서도 이걸 이렇게 틀어주는 손목 힘을 길러주는 연습을 합니다.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걸어다니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봐도 우리 선수들은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다가스카르에서 연습하실 때 뭐 짜투리 시간에 훈련 안 할 시간 때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아래바퀴. 아래바퀴는 여기 쇄골 위치에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한 손은 이렇게 동일하게 펴주시고 한 손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건데요. 이렇게 이 동작도 느리게 먼저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양손이 동시에 끝나게, 동시에 틀어지고 동시에 끝나게 해주시는 연습이 처음에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집중해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이 부분들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한 손으로 움직이고 한 손은 보통 안 움직여요. 내가 막을 손 아니면 또는 쥐를 손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 주먹 찌르기는 내가 당겨주는 손은 움직이지 않고 질러주는 손이 먼저 이렇게 많이 움직였다가 거의 끝에 가서야 질러주는 손이 느려지고 당겨주는 손이 빨라집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오른손이 이제 질러지는데 이 질러주는 손은 빠르게 갔다가 끝에 가서 바뀌죠. 이런 식이 되지 않게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몸통 바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몸통 바퀴는 한 손을 이렇게 펴주고 한 손은 뒤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손등이 나를 보게 틀어주시고 높이는 귀높이입니다. 귀높이에서 들어주시면 되고 팔꿈치, 그 손목 확인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움직여 주시고요. 이건 말 그대로 몸통이기 때문에 어깨 밑에 위치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깨 위로 올라가지 않게 집중해 주시고요.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같은 속도로 움직여서 같이 미안할까? 틀어주는 것을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얼굴 막기인데요. 얼굴 막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한 손은 밑에, 한 손은 위에인데요. 여기서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게 해주셔야 돼요. 위에 있는 손은 손바닥이 아래로, 밑에 있는 손은 손바닥이 위로 올라오게 해주시고요. 이제 밑에 있는 손이 위로 올라가고요. 위에 있는 손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반대 손을 연습하실 때 아래 손이 아래, 위에 있는 손이 위에, 손바닥은 서로 마주보죠. 이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손이 위로, 위에 있는 손이 밑으로. 그리고 반대 손 동일하게 또 할 때 아래에 있는 손이 아래, 위에 있는 손이 위에. 이렇게 크로스 해줍니다. 해주실 때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몸에서 붙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는데요. 이게 팔꿈치를 이렇게 들지 않고 당겨서 이렇게 연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할 때 아까 움직인 것처럼 왼발을 움직여서 당겨주시고요. 손 앞에서, 띠 앞에서 올렸다 명치 앞에서 주먹 치고 내립니다. 그리고 차렷, 쉬어. 오늘 마지막은 발차기 자세에서 앞차기 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차렷 자세에서 발차기 준비하면은 손을 들어서 한 손은 가슴 앞에, 한 손은 앞에 올려주시고 오른발이 뒤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팔꿈치가 들리지 않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고, 이거 발차기도
주먹 지르기나 다른 손동작과 같이 구분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 무릎을 올리고, 둘에 차고 젖습니다. 셋에 내립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서 주의하시고 집중해서 연습할 것은 발을 차고 젖는 겁니다. 발을 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는 만큼 젖는 것도 중요합니다. 발을 하나, 둘, 셋. 지금 발을 찰 때 이 손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가슴 앞에 있는 걸로 지금은 통일하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태권도 품새와 태권도 시범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차이점이 생기지만은 지금은 가장 기본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손은 가슴 앞에 두시고 하나하나 구분해서 천천히 연습하시는 것에 집중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엥, 두, 두아, 갓. 이렇게 연습해주면 되고요. 발을 찰 때 기압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연습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것도 반대발도 동일하게 연습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엥, 두, 두아, 갓. 엥, 두, 두아, 갓. 하는데 발차기 하실 때는 발가락이 아니라 발등 여기 부분으로 공격을 하시는 것을 집중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미트를 잡아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혼자 설명을 드리면은 발을 찰 때 접어서 찼을 경우 이렇게 발가락을 차지 않고 발등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발가락이 아니라 발등으로 이렇게 차주시는 것을 집중해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릴 건데 제가 연습하고 계시는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시고 그것이 확실히 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을 반복해서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권도의 기술들이 그냥 그 세미나나 지금 제가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의 태권도 실력이 동일하게 향상되지가 않아요. 태권도 기술을 계속 반복해서 내 몸이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정말 태권도 실력이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지루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주먹 지르기나 아래 맞기, 몸통 맞기, 얼굴 맞기, 그리고 앞차기까지, 그리고 차례 자세에서 준비 자세, 준비하는 것과 주춤서기, 이 모든 것들을 세분화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하나가 정말 많은 시간을 드리고 반복해서 계속 연습해 주시면은 다른 동작들을 배울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꼭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미스아우차 벨로마